나왔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심위 결과를 존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출근하면서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법리를 포함해서 충실하게 수심위에서 공정하게 심의해 줄 것으로 믿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수심위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법조, 학계, 언론, 시민단체, 문화예술 각 분야에서 150에서 300명 정도 이제 그 추천을 받아서 이 정도로 구성을 하게 되고, 이 중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15명이 들어가서 이제 사건에 대해서 안건 심의를 하게 되는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원석 총장 마지막으로 가면서 그냥 명분 챙기기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수심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뭐 선정을 하지만 거기에 무작위로 한다 그러지만 뭐 이게 권고적 효력밖에 없어요. 네. 그럼 이제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기소해라, 하나는 불기소해라. 기소하라 그러면 제가 보기엔 아마 기소하라 갈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저는 아마 이게 잘 빠져나갈 것 같아요. 기소하라 그러면 아마 추가 수사를 계속해야 된다. 라면은 본인은 빠져나가. 네. 왜냐하면 15일에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 수사 지시하고 말아버릴 네. 가능성이 높고, 기소까지는 할 용기는 제가 없어 보이고, 무혐의 결정 나면 뭐 할 수 없네, 뭐 무혐의 결정. 근데 제가 보기에 무혐의 결정은 받고 네. 기소 의견은 안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봐요. 이현석 총장 입장에서는 본인은 할 만큼 했다라고 하겠죠. 나는 노력했다. 그렇죠. 근데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일까요? 아유, 뭐 본인이 네? 얘기한, 우리 뭐 맨날 얘기하지만 뭐 특권도 없고 예외도 없고 했다 했는데 뭐 특권도 있고 예외도 있고 그러니까, 다 있는 거, 특혜도 있고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 이게 참 심각하게 보는 점이요. 그러니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실상 항명한 거거든요. 항명을 했고, 이원석 총장은 끝까지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고 그냥 나가겠다라는, 저는 그 의도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실 수심위가 크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결국에 우리 현 변호사님 계시니까 조금 그 부분도 말씀드리면, 결국 검사가 하는 기소와 불기소의 역할은 범죄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결국에 유무죄 판단을 하는 기관이 검사가 아니거든요. 네. 유무죄 판단은 판사가, 법관이, 사법부의 구성원인 법관이 법과 증거와 원칙에 따라 가지고 유무죄를 판단을 하는 건데, 지금은 김건희 여사 백도 나왔죠, 핸드폰 나왔죠, 거기다가 그 몰카 영상 나왔죠. 범죄의 증거가 차고도 넘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검사가 덮어준다? 이거 수사 안 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 특가법에 어떤 조항이 있냐면은 특수직무유기라는 죄가 있습니다. 특수직무유기는 특가법에 나오는 죄를 범죄 수사를 하는 공무원이 수사 안 해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성립하는 범죄거든요. 네. 이거 저 이창수 지검장은 나중에 이거 특수직무유기로 기소해야 돼, 이 사람 자체를. 특수직무유기라는 죄가 있어요. 매우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네. 거기다 이제 항명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원석 총장은 이번에 수심위로 갈 게 아니라 대검 감찰부를 통해서 이창수 지검장을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수사에 대해서 검찰총장은 수사권을 지휘할 수가 있거든요. 법무부 장관은 제한되게 하지만 검찰총장은 검찰 조직의 최후의 상급자이기 때문에 모든 검사는 상부의 지시에 종속됩니다. 지휘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럼 당장 이창수 지검장 감찰하고 수사 검사들한테 검찰총장이 지시를 내려 수사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해야 될 권한을 안 쓰고 수심위로 도망가서 이렇게 한다? 전 나중에 이거 수사 덮어준 사람들 특가법의 특수직무유기로 다 이거 기소돼야 된다고 봐요. 처벌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시겠지만 이제 심각한 검찰은 지금 청탁금지법만 여부만 살펴본 거예요. 네. 지금 뭐 검찰총장은 알선 수재라든지 네. 변호사법도 살펴보라 그랬는데, 사실은 청탁금지법은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부인에 대한 일단 처벌 규정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 빠져나갈 틈이 있는 건데, 네. 알선 수재는 거의 100% 걸리거든요. 네. 왜냐하면 알선이라는 거 그냥 소개해 준 거예요. 네. 수재라는 건 뭐 돈을 받았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 소개해주고 돈 받으면 무조건 걸리는 거예요. 네. 그게 사실은 일이 되거나 안 되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네. 근데 뭐 대통령실에 전화가 왔다 그러잖아요. 네. 전화가 오면 소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물건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물건 약속만 받기로 약속만 해도 걸리는 거거든요. 알선 수재는. 그러니까 공무원 약속만 해도 직접 받지 않아도 걸려요. 와. 그러니까 소개만 해주면 네. 소개해주고 돈 받았다는 게 알선 수재인데, 네. 여기에 무조건 네. 걸리게 돼 있어요. 네. 지금 그럼 아니 대통령실이- YS 아들도 알선수재로 다 걸린 거예요. 그럼요. YS 아니 근데 아들도. 대통령실의 주장을 들어보면 성사가 안 됐다. 알선 수재에서 핵심은 네. 수재예요. 받는 거. 알선은 관계없어. 네. 알선은 그냥 해주기로 하고 돈만 받아도 돼. 네. 근데 실제로 그 알선이 알선이 성사되지 않아도 성사되지 돼. 않아도. 그 요건이 받기만 하면 아니에요. 무조건 돼요. 아. 받기만 하면 성립되기 때문에 받았잖아. 받았잖아. 네. 그러니까 아니, 증거도 나왔잖아. 증거. 증거도 있고. 판결이나 판례 보면 네.
알선에 이르지 않았지만 수재했기 때문에 알선 수재 성립된다는 판결가 무수히 많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100%네. 법률가라면은 기본적으로 다 아는 사항인데 이거를 알선이 성립 안 됐고 뭐 도달이 안 됐고 이거는 완전히 헛소리. 아니 추가로 이 뇌물죄라는 건 신분범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의 신분이 있어야 뇌물죄가 성립이 돼요. 근데 우리 같이 신분이 없는 사람도 네. 공무원하고 같이 공모하면 공범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박근혜 최순실 사례입니다. 네. 아니 최순실이 왜 징역형이 20몇 년, 30년씩 나와요? 뇌물죄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윤 대통령이 언제 알았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알 수 그 조사도 안 했죠. 수사를 안 했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네. 윤석열, 김건희를 깜빵 보내자가 아니고 네. 수사를 하라 이겁니다. 네. 그럼 수사가 강제 수사인데 핸드폰을 뺏어서 네. 그 핸드폰에 대해서도 내용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검사들이 자기 핸드폰을 주고 왔어요. 이런 수사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법조기자들이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검찰청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쓴다고. 맞아요. 그 법조기자들 좀 약간 우리가 비판할 때 쓰는 네, 얘기 네, 아닙니까? 네, 네. 지금도 검사들이 똑같아요. 김건희가 피의자인데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인데 피의자가 불러준 대로 검사가 받아쓰고 아, 죄 안 지셨구나. 아, 그럼 죄가 없네요.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검찰이 그렇게 수사합니까? 죄를 밝히는 역할인데 피의자가 아니라 그러면 그냥 믿어줘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누가 처벌받습니까? 다 피의자들이 불러주는 대로 법조 기자식으로 쓰면 누굴 처벌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강제 수사를 하고 범죄 혐의를 추적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라는 걸 국민들이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YS 아들, DJ 대통령 아들, 대통령 측근들 다 뭘로 갖다 넣느냐? 다 알선수재로 갖다 넣었어요. 알선수재로 돈 받아 먹으면. 네. 근데 김건희 여사는 알선수재가 안 됩니까? 그 처벌 조항이 없다고요? 박성재 장관은 어디 국민 앞에 나와서 거짓말을 합니까? 청탁금지법상의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것이지 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거나 알선수재는 거기까지 가지도 않아요. 그냥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 알선만 하면은 처벌되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 조항이 없다고 뻔뻔하게 얘기를 합니까? 본인들이 처벌 조항이 없는 게 아니라 수사 의지가 없는 거예요. 수사 중요한 의지가. 지적하셨어요. 네. 수사 의지가 없죠. 청탁금지법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검찰은. 예.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사법 위반은 그러니까 똑같아요. 요건이 똑같아. 요건이 알선수재랑 거의 네, 똑같아. 네. 똑같은 거를 네. 사실 수사심의 기대할 게 없는 게 수사심의는 검찰이 주는 그 의견서만 보는 거예요. 수사 기록 전부 보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검찰이 주는 것만 봐. 그럼 대부분의 거기 가는 사람들은 검찰은 뭔가 객관적인 걸 줬겠거니 생각하고 네. 본인들이 검토한 청탁금지법 뭐 아무리 찾아봤는데 배우자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라고만 본단 말이에요. 네. 그럼 여기에 고발한 사람들이 가서 막 자료를 낼 거 아니에요. 그 사실은 고발한 사람들은 검찰이 어떤 수사를 했는지 몰라. 그렇죠. 어. 네. 그다음에 김건희가 뭐라고 진술했는지도 몰라. 알 수 없죠. 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사실은 공개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죠. 알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심의 자체가 예. 검찰이 제시한 자료만 갖고 하기 때문에 아. 일로 기울 수밖에 없어요. 네.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검찰 편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저 하나만 기본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네. 대통령이 권력자인데 아들이 가깝습니까? 배우자가 가깝습니까? 대통령 기준으로. 대통령 기준으로 당연히 배우자가 배우자가 가깝죠. 가깝죠. 아들이야 뭐 남이지 뭐 매일 딴집 사는데. 그러니까 전 이거예요. YS 대통령도 현철 씨는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인데도 소통령 얘기 듣고 알선수재를 처벌했거든요. 네. 근데 김건희 여사는 아들도 아니고 배우자면요. 매일 같은 침실에서 매일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더 가벌성이 더 높죠. 더 처벌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낼름낼름 받아 먹었고 그 다음에도 그 신라 듀티프리 네. 거기에 뭐 서류 넣었다 그러지만 그게 서류인지 돈봉투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수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중요한 부산 면세점이라고 하는데 부산에 신라 면세점이 없고 아 그래요? 네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부산 신라 면세점에 그 무슨 에코백이라고 하는데 그게 없다라는 게. 아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최재형 목사랑 그 신라 듀티프리 갖고 온 중년의 남성 여성 그분들만 줬겠냐고요. 다른 사람들은 거의 코바나 안 왔겠습니까? 그러면 수사의 ABC는 코바나에 누구누구 들어왔는지 출입 기록 다 띄고 영상 다 받아봐야 되는 거고 김건희 여사 핸드폰을 일단 뺏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걸 안 해놓고 그냥 검사들이 자기 핸드폰 상납해놓고 김건희 여사가 부르는 대로 아 죄를 다 안 지셨구나 피의자 말을 100% 믿어줍니다. 이게 수사입니까? 이거 수사가 아니죠. 완전히 아니, 이건 권력에 아부하는 거 세상에 아닙니까? 이런 수사에서 청탁한 사람이 나 청탁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검찰에서 당신 얘기한 건 청탁 아니야 그냥 죄가 안 선물 준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청탁한 게 아니고 그냥 뭐 만나려고 선물 준 거야. 이런 수사가 어디 있어요? 아니, 본인 감사의 스스로 마음으로 청탁했다고 자백하는 감사하게 주면은 처벌이 안 된다. 그러면 뇌물 주는 놈들이 다 감사한 마음으로 주지 그러면 안 감사한 마음으로 줍니까? 그 요건도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청탁금지법에 매몰되는 것도 웃긴 게 김현철 씨 처벌할 때 청탁금지법 있지도 않았어요. 그 늦게 제정된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 네. 그때 알선수재로 뇌물로 다 처벌하지 않았습니까? 최순실마저도. 근데 왜 김건희만 예외입니까? 왜 청탁금지법만 들여다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너무 의혹이 커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아무리 이게
대통령실의 설명을 고지고대로 검찰의 설명을 고지고대로 듣고 싶어도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문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딱 한마디만 하면요. 더 하십시오. 야, 네. 이게 검찰이 그동안 수사와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딱 지금 보면 알아요. 예전에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 똑같았어. 예전에도 봐줄 사람은 이렇게 네가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봐주고 요렇게 봐주고. 처벌하려면 무조건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네. 지금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당사자가 되니까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예전에도 검찰이 계속 이래 왔어요. 실제로 그게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니까. 그러니까요, 참. 말씀드리지만 신라 면세점은 1990년 이후로 부산에 면세점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려도 네.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사태에서 가장 억울할 사람이 누구냐. 우리 국민들도 억울하고 화나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억울할 사람은 최순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순실은 지금 깜빵에서 아니 본인과 박근혜 대통령 남이거든요. 근데 가까웠다라는 이유로 지금 뇌물로 다 뒤집어 씌워서 심지어 경제 공동체라는 말까지 썼단 말이에요. 그럼 윤석열과 김건희 이 둘의 관계는 경제 공동체 그 이상이죠. 법률론을 하고 있는 부부지간인데 그럼 할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남남이로 보는 건가? 전 최순실이 가장 억울하다고 저는 볼 것 같아요. 왜 나만 이렇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특히나 그 수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검사 시절에 이렇게 법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뭘 좀 속 시원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좀 해법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얘기는 세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나, 특검해야 돼요. 특검해서 특검 안 하면 특검밖에 결론을 낼 답이 수가 없어요. 없다. 네, 답이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